수능완성 4회, 실전 모의고사 4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나다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가나다 입장을 한번 보실게요. 가를 보시니까 윤리학은 문화적 사실로서의 도덕적 관행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도덕 현상에 대해 객관적인 기술하는 데 본질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술윤리학에 대한 설명이 되시겠죠? 기술윤리학입니다. 나를 보시면요. 윤리학은 도덕 원리와 도덕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윤리학의 본질은 개인과 집단이 기침을 삼을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는데 어떤 학문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원리 제시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다면 규범윤리학 중에서도 이론 규범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달을 보시면 윤리학은 인공 임신 중절, 사형, 안락사, 시민 불복종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도덕 문제들에 대해서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윤리학의 본질은 그래서 구체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표가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실천 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1번 보겠습니다. 기술윤리학은 도덕 현상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걸 강조한대요. 그렇죠.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게 기술윤리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번 이론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정당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정립하는 것을 강조한답니다. 맞는 얘기죠. 3번 문제 해결을 위한 학제적 연구, 그렇죠. 응용 윤리학의 실천 규범 윤리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죠.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4번 가는 나와 달리 도덕적 언어의 명료화에 관심을 갖는다 되어 있는데 도덕적 언어의 명료화, 요거에 이제 주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메타 윤리학적 입장이기 때문에 가든 나든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 나 다는 인간 행위와 관련된 도덕 규범을 제시한다. 그렇죠. 둘은 모두 규범 윤리학에 해당하는 거니까 규범 윤리학에서는 당연히 규범을 제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갑은요, 요 임금과 순 임금께서는 본성에 따라 인의에 부합한 것이요, 탕 왕과 무왕께서는 몸으로 인의를 체득한 것이고 오패는 인의를 빌린 것이다. 어쨌든 본성적인 측면에서의 인의를 강조하고 계시네요. 오랫동안 빌리고 돌려보내지 않았으니 자신이 진정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어쨌든 유교 사상의 입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유교 사상인데 본성에 따라 인의에 부합했다라고 보니까 본성을 선한 입장으로 보고 있는 순자보다는 맹자에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을 보시니까요, 성을 끊고 지를 버리랍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익에 100배나 된다. 인의를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들이 다시 효도하고 자유로워지고 기교를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덕질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유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비판을 하시면서 자연스러운 삶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도가 사상의 입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은 긍정, 을은 부정입니다.
덕을 갖추어야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여기 덕이 도덕할 때 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교, 도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둘 다 자연스러운 덕, 인의예지의 덕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시비를 엄격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갖추어라. 그러면 시비지심을 강조하고 있는 유교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도가에서는 시비지심을 엄격하게 분별하지 말아라. 아까 위에도 지를 끊어버려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표현이죠.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무위로 다스려야 이상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무위 자연을 강조하고 계시는 무위의 치를 강조하는 도가의 입장이고요. 유교는 덕으로서 백성을 이끌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4번,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교화하기 위해서 예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도가 입장에서는 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도가에서 동의하지 않을 표현인데 유교에서는 본성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본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순자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유교에서도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 되시겠습니다. 5번, 통치자는 백성이 편안하게 사는 삶을 실현해야 되는가 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은 제가 국가 단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윤리학자들은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백성을 위하는 삶이다 라는 표현은 어디서든지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십니다. 보실게요. 인간이 자연적 경향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자연법에 귀속된답니다. 이 사상가는 자연법 사상가에 해당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자연법 사상가에 해당될 것 같다. 우리가 자연법 사상가다 그러면 스토아파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각나셔야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간이 이성에 따라서 행위하려는 경향성을 갖는 것은 굉장히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선은 행해야 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첫 번째 계율이랍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라 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 제1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시면 아퀴나스 선생님의 입장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이성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선으로서 이해하는 것들은 모두 자연법의 계율에 속하는데요. 이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자연법에 속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선의 목적의 본성을 갖고 악은 그 정반대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적인 경향성으로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은 이성에 의해 선으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그 결과 추구의 대상이 되면 그 반대는 악이고 회피의 대상이다 라고 해서 같은 의무론 사상가이기는 하지만 자연적 경향성이 곧 이성에 의해서 선으로 선택되는 행위다 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자연법 사상가 아퀴나스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걸 고르시는 거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죠. 아퀴나스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게 제 첫 번째 의무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을 죽이는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번,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성을 길러야 한다. 세 번째 의무에서 보시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를 추구해라 라고 해서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생식이 아니라 사랑이 성을 대상화하는 유일한 조건이다. 이러면 우리가 성과 사랑 부분에서 중도주의의 맥락이 되잖아요. 네, 아퀴나스 선생님은
종족 보존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무에서 그 출산과 양육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생식적인 부분의 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유일한 조건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퀴나스 선생님은 성과 사랑의 입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4번. 신이 창조한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추구니까 신과 사회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5번.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 임신중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죠. 낙태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난 어떤 인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동양사상과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인이 나왔네요. 진인. 삶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모른다. 삶과 죽음을 차별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무심히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히 자연을 따라올 뿐이다 라고 해서 자연에 따라야 된다. 이걸 강조하죠. 그 시초를 모르고 그 끝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적인 어떤 본성에 따라서 진인이라는 이상적인 인간을 추구하고 있는 도가 사상이 될 것 같고요. 장자 선생님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을을 보시니까요. 색은 무상하다라고 관찰을 합니다. 색소상행식은 오행인데 그것이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렇게 바르게 관찰하면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면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며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이것을 심해탈이라고 한답니다. 해탈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서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윤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상은 우리가 불교 사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번. 도가에서는 죽음이 자연이 준 것으로 좋고 나쁠 것이 없다라고 본답니다. 그렇죠? 선과 악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잖아요. 선악을 분별하지 않잖아요. 도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그냥 기에, 죽음은 기에, 순환에 해당되니까 좋고 나쁠 것이 없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태어나서 죽는 것도 자연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죠. 애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3번. 불변의 자아를 자각해서 해탈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탈을 하는 것이 불교에서의 목적이긴 하지만 불변의 자아를 자각하는 것은 오히려 집착에 가까운 거죠. 모든 현상은 다 변한다 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면 해탈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시겠네요. 4번. 무명과 애욕에 의해서 생사의 반복이 일어난다. 그렇죠. 무명과 애욕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하는 삼독이지. 삼독. 예,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맞는 표현이죠. 5번. 갑을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라. 자, 이런 표현들은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모두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네요.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갑을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자유의 행사는 윤리적으로 옳다.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으면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하네요.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배우자가 인공수정을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면 생식에 사용되는 핵과 난세포의 및 자궁을 배우자에게 얻는 경우 인간 복제를 통한 출산 또한 허용될 수 있어야 된다. 이는 입양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인간 복제를 긍정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을을 보시면 체외 수정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체외 수정은 인정할 수 있지만 체외 수정으로 태어난
인간 존재의 유전자와 달리 복제 인간의 유전자는 원본 인간과 동일하므로 인간 복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은 개성의 권리를 갖는데 개성의 형성에 미치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복제는 개성을 형성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둘 다 체외 수정, 인공 수정은 할 수 있지만 복제는 안 된다와 복제를 해도 된다로 나누어지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 복제는 복제하는 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또한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았으니까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니은 생식 방법의 선택에 해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 그렇죠. 타인에게 여기 해약을 끼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해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디귿 복제 인간의 경우 자신만의 고유한 한 개성을 형성하기 어렵다. 그렇죠. 개성을 형성할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네요. 리을 인간 생명의 탄생에 인간이 의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인간 복제라는 의도적인 어떤 행위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도덕적으로 옳다 옳지 않다를 따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리을 같은 표현은 둘 다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시겠네요.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과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만약 자녀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유전적 소질에 간섭하여 그 소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설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은 생산된 존재라는 관점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생학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사람은 자신의 유전적 소질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영향을 끼쳤겠다라는 의도에 따라 조작되었다는 데 대해 늘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답니다. 이는 평등한 인격처로 서로 대답하고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의사소통적 관계를 손상시키게 되고 각자의 요구에 따라 삶을 영위하면서 스스로의 삶의 저자가 되는 것을 어렵게 한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반화 가능한 가치 지향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는 상호 주관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우리 관점을 취해야 되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인격체를 자기 목적으로 다루면서 그들 모두 안에서 인간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생학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보통은 하버마스 같은 분들의 경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1번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는 거예요. 유전적 자질 향상을 위해서 유전적 개입을 하게 되면 인간의 도구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조작되게 되면 어떤 목적을 향해 프로그래밍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도구화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유전적 자질을 향상을 위해서 유전적 개입을 하게 되면 사회통합의 규범적 토대를 침해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의 관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의 삶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유전적 조작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하게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시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유전적 자질 향상을 위한 유전적 개입은 우수한 유전자를 가질 인간의 탄생을 어렵게 하는 건 아니죠. 탄생을 하게 하는데 그게 개입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서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 유전적 자질 향상을 위한 유전적 개입은 자녀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저해한다. 그렇죠? 삶의 저자가 되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5번 유전적 자질 향상을 위해 유전적 개입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렇죠? 여기 평등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거죠. 여기 주관적으로 의사소통 관계를 평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시민 불복종이랑 대체로 질서 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사회에서 질서 정연하면서도 뒤에 나오는 여기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
등을 위반한 정도가 큰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으로 행하는 법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민 불복종에 대한 설명이고, 이렇게 질서 정연한 사회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는 분은 롤스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롤을 보시니까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불의에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명령하냐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기라고 얘기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극력 비난하는 행위에서 나 자신을 빌려주지 않고 정부가 마련하는 방법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얘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에 저항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식의 표현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소로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죠. 소로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두 사람을 모두 비교하는 벤 다이어그램 문제예요. 두 사람을 모두 비교해 봐야 되시겠습니다. A.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만 시민 불복종이 성립한다. 롤스 선생님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등이라고 아까 표현되어 있잖아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죠. 소로 선생님은 개인의 양심이 어긋나는 모든 부정의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로 선생님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은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진 법이라 해도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 롤스 선생님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도 인간들이 만들기 때문에 잘못 만들어진 법이나 정책이 있을 수 있어서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 그 법이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시민 불복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소로 선생님은 개인이 생각했을 때 부정이다라고 느낀다면 모든 부정의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결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겠죠. 디귿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최종 근거는 개인의 양심이다. 소로 선생님은 맞죠. 그런데 롤스 선생님은 다수의 정의관이 되겠죠. 공공의 정의관, 다수의 정의관이 되겠습니다. 리을 합법적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불의한 법에 불복종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최후의 수단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최후의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건 롤스죠. 일종의 시민 불복종은 청원의 형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다 한 이후에 실패하면 그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죠. 근데 소로 선생님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한순간이라도 불의의 하수인으로서 내가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즉시 불복종이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렇다면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네, 3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다음에 그림의 강연자가 지시할 내용을 고르시라 합니다. 영원한 여성성이란 옳지 않은 거네요. 하나의 속임수랍니다. 왜냐하면 인간 발달에서 자연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발달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봅니다. 아울러 나는 여성이 본래 남성에 종속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래적으로는 여성이 남성에 종속된다고 하지 않는답니다. 또한 여성이 본래 남성을 능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건 여성이건 어떤 인간성의 그 성별 자체가 상대방의 성을 이렇게 능가하거나 종속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남성들과 동일한 성과를 내놓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더라도 자신이 남성과 같은 삶을 이끌어 나갈 때에만 비로소 여성은 해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의 어떤 실존주의적 경향을 보이시는 분은 보부아르 선생님이시죠. 보부아르. 자, 그러시면
1번 여성성은 사회문화적 조건의 산물. 그렇죠. 사회문화적인 어떤 여기 사회적 존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여성에 대한 어떤 종속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2번 여성을 남성과 평등하게 대우하고 그렇죠. 존중해야 된다. 둘 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대우해야 되는 거죠. 3번 여성은 사회적 성 역할에 따른 노동 분업을 해야 된다. 노동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해야지 여성이라고 하고 남성이라고 못하고 뭐 이런 식이 하면 안 되겠죠. 성 역할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노동이 할당되어서는 안 되겠죠. 3번이 틀린 답이네요. 4번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기 남성들과 동일한 성과를 내놓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성취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5번 여성이 주체적인 삶을 살 때 남성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여기 말씀을 드렸죠.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문 칼럼이고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칼럼 내용을 보시면요. 기업과 기업인은 기업 본연의 활동을 해야 한답니다.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일함으로써 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기업과 기업인들은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일하고 사회적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러면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인권,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보겔과 에로우 선생님과 같은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시킨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어떤 사상가는 기업과 관련하여 책임을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유일하게 기업 경영자에게만 가능한 것인데 경영자는 무엇보다 그들을 고용한 주주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경영자도 기업인 이전의 시민이기 때문에 준법의 의무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지지만 이것은 시민으로서 지는 것이지 기업에 대한 책임은 아니다 라고 해서 프리드먼과 같은 소극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입장에서 위에 있는 입장에서 지금 아래에 있는 소극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비판할 때 간과하는 내용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기업인은 주주에게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기업인은 주주에게만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주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간과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업은 시민으로서의 준법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시민으로서의 준법의 의무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윤추구 이외에 기업이 져야 될 책임은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이인 추구 외에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소극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 다른 어떤 사상가들은 간과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4번 기업인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된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 경영자에게만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인이 아니라가 잘못됐겠죠. 기업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 수행해야 된다 했는데 위에 이 분은요 기업과 기업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이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기업은 사회적 책임 수행 이행을 위해서 이윤 추구를 포기해야 된다? 아니죠. 예, 이윤 추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내용도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다. 정답은 3번 밖에 없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사상가 입장을 보시니까요.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게 될 경우에는 인간의 생명이든 동물의 생명이든 모든 생명은 똑같고 동등하게 가치롭고 자신에게 말할 수 없다. 동등하지 않다는 얘기죠. 똑같거나 동등하거나 이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복잡한 의사소통 등의 능력을 가진 존재의 생명을 이러한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족주의일 수 없대요. 더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종차별주의의 입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나 자의식이 있다는 것이 비교되고 있는 이익이라는 문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익과는 무관한 거라면 자의식이 비슷한 논의에서 종족, 인종, 성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된다. 종족인지 뭔지, 인종이 뭔지, 성이 뭔지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뒤에 이익은 그냥 이익일 뿐이라서 뭐 존중 이게 아니고 그냥 이익일 뿐이라서 이익이 인간의 이익이든 동물의 이익이든 자의식적인 동물의 이익이든 그렇지 않은 동물의 이익이든 간에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이야기하네요. 그러시면 이 사상가는 우리가 싱어다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싱어 선생님이 여기 앞에처럼 인간이죠. 여기 뭐 자의식이 있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복잡한 능력이 있는 이 존재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번. 인간과 동물은 어떤 경우에도 동등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그 싱어 선생님이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이야기할 때 동등하게 대우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으십니다. 2번 인격체의 생명을 비인격체의 생명보다 우선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우선시할 수 있죠. 인간의 생명이 비인격체의 생명보다 우선한다. 여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종족주의일 수 없다니까 가능하다 이 얘기니까 말아야 한다 아니죠. 3번 생명의 가치 측면에서 가치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아니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파악돼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4번 고통의 정도가 같다면 인간의 고통과 동물의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같은 고통으로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요거 예, 맞는 표현이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동등하게 고려 맞죠. 5번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싱어 선생님은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혹시 동물에게 어떤 도덕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대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싱어 선생님의 공리주의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권리를 침해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거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로 가겠죠. 가를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나의 기억에 들어갈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네. 합리적인 사회라면 강제력과 갈등의 제거보다는 강제력의 사용이 되는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더 큰 강조점을 줄 것이다. 강제력의 사용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회적 목적에 기여했다면 그 사회는 강제력이 정당하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일시적인 열정에 기해서 폭력의 사용을 하면 지탄을 받을 것이랍니다. 만일 이성이 강제력을 도덕적 이상의 실현 도구로 삼는다면 이성이 강제력을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도구로 삼는다면 이성은 이를 최고의 목적을 위한 봉사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세력에 가장 잘 어울리고 위험성이 적은 형태의 강제력을 선택할 거다. 위험성이 적은 강제력, 합리적이고 잘 어울리는 강제력 이런 것들을 쓸 거랍니다. 도덕적 이성은 어떻게 강제력이 희생되지 않고서 강제력과 동맹을 맺을 것인가를 배워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의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네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의 사용.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글은 니부어 선생님의 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요구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십니다. 니부어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도덕적 선의지와 정치적 강제력을 결합하는 것이다. 여기 도덕적 선의지와 정치적 강제력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강제력과 도덕적 이성이 어떻게 동맹을 맺을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 되어 있으니까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 알고 있는 이야기도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을 이야기하면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조화를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합리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사고 능력 배양 이거 필요하죠. 개인윤리 차원에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도덕성을 함양하여 자신의 처지를 배려하는 것이 타인의 처지를 배려하는 것이다. 이거 이타심이잖아요. 이타심. 여러분 개인과 개인 간의 윤리는 개인 윤리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이타심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는 표현이고요. 4번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 있는 강제력을 사용해야 되겠죠. 떠나가 잘못된 표현이네요. 정당한 목적의 사용의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쓰는 것보다 최소한으로 쓰는 게 좋고 강제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5번 개인의 도덕성 함양만으로 정의에 실현하기 어려움을 깨닫는다. 그렇죠. 개인의 도덕성 함양 필요하지만 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만으로는 정의 실현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되겠네요. 12번 문제입니다. 네. 인간이 이 세계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과제를 적절하지 않은 것 역시 찾는 거네요. 이루려면 안도감과 평화를 주는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답니다. 안도감과 평화를 주는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대요. 인간이 외부 세계와 싸우고 지쳐서 돌아와 심신의 긴장을 풀고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이 과정에서 특정한 공간적 조건이 필요하고 이것은 거주자일 때만 공공의 영역에 분리돼서 사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고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인간은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의 과제를 완수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험성에 내던져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과제를 완수하고 난 뒤에 다시 집의 보호 속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된다 했으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열린 공간이자 닫힌 공간으로서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신 분이죠. 이분은 볼로브 선생님이 되시겠죠. 블로브 선생님이시지만 우리는 딱히 사람 이름을 많이 외우시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 인간은 외부와 단절된 채 아니죠. 외부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인 거죠. 2번 인간은 거주함을 통해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렇죠. 거주함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찾아간다. 여기 거주하는 것일 때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3번 인간에게 세상의 공격에 맞서고 견고한 발판이 되어줄 집이 필요하다. 그렇죠. 요 얘기도 했죠. 여기 세상의 위험성에 맞서서 여기 어디 있었죠? 네. 여기 외부 세계와 싸워서 지치고 돌아왔을 때 긴장을 풀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외부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발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4번 인간은 집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지탱하는 든든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죠. 거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어떤 확보할 수 있어야만 인간으로서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죠. 5번 외부 공간에서의 노동과 내부 공간에서의 휴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쵸? 열린 공간이자 닫힌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외부 공간에서는 노동을 하고 내부로 돌아오게 되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공간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니까 맞는 정답이 되겠네요. 틀린 답이니까 1번이 틀린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의 학생 답안이고요. 학생 답안의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갑을 사상과 입장을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되어 있고요. 갑을 먼저 보시면요. 만일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에 요구하는 제도의 체계를 가정할 경우에 처지가 나은 자들의 더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체제의 일부로서 작용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어쨌든 표현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과 같은 이런 체제를 존중하는 사회에서 모두에게 정당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최소 수혜자들을 가장 많이 배려하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롤스 선생님의 입장이다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정의의 역사적 원리에 따르면 과거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는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창조하게 된답니다. 역사적인 어떤 과정이요. 그래서 소유물에서 정의에 관한 역사적인 소유 권리의 관점에 보면 그의 뭐뭐에 따라서 각자에게라는 구절을 완성시키려는 하는 사람들은 마치 사물들이 무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시니까 어쨌든 소유 권리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노직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네, 개인의 어떤 노력만 강조하시는 거죠. 자, 그러시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롤스는 천부적 재능의 분포, 중요한 거죠. 천부적 재능의 분포는 부정의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의한 게 아니라 임의적인 거죠. 임의적이고 우연한 그런 산물인 거죠. 니은 소득과 부를 분배할 때 차등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된다. 그렇죠. 예, 차등의 원칙을 고려해서 소득과 부를 분배를 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겠죠. 그에 비해서 노직은 천부적 재능을 활용하여 정당하게 얻은 소유물에 대해서 권리가 있죠. 우리가 이걸 소유 권리론이라고 하고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소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얼 차등의 원칙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렇죠.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어떤 자유를 침해하게 되죠. 개인의 정당한 소유물을 국가가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노직의 입장인데 여기서 침해를 하게 됩니다. 미음 한편 갑을 모두는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천부적 자산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죠. 어쨌든 롤스가 됐건 로직이 됐건 천부적 자산에 대해서는 일단 자신의 소유로의 권한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정답 틀린 답으로 1번이 되시겠습니다. 14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답을 보시니까요. 백성들은 선비와 달리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도덕심을 지닐 수가 어렵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를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왕도의 시작이고요.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킨 뒤에는 교육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효제의 도리를 익히도록 해라. 효제의 도리를 익히도록 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유교의 입장인데 유교 사상가 중에서도 항산 항심을 강조하고 계시니까요. 맹자 선생님이 되시겠죠. 맹자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을은 벌써 사회계약이라고 딱 나왔네요. 사회계약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회계약이 체결할 때 과제는 구성원 전체의 공동의 힘으로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하며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밖에 복종하지 않는 결합의 형태를 찾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전체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게 자기 자신과의 결합이다. 자기 자신과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사회계약으로부터 획득하려는 것은 사회적 자유, 그거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다. 개인의 권리 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진실로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하는 도덕적인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자기 자신에게 권력을 양도해서 침해당했던 자유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루소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네요. 자, 1번 통치자는 도덕적인 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자, 유교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적인 목표가 도덕성에 있겠죠. 그래서 도덕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번 어진 정치의 출발점은 민생의 안정적인 보장, 그렇죠. 항산을 마련하는 데 있다. 출발점이다. 그렇지만 목표는 도덕적인 사회 구현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을을 보시니까 성원은 계약을 통해서 사회적 자유를 잃게 된다. 아니죠. 아까 사회적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틀린 답 3번이 되겠네요. 4번 사회성원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죠. 우리가 보통 이걸 일반 의지라고 많이 표현하죠. 일반 의지에게 양도를 하는데 이 일반 의지가 곧 자기 자신의 의지가 되는 거죠. 5번 정치가 올바로 시행되면 사회성원이 도덕적이게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뭐 도덕성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루소가 도덕적이게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15번 보겠습니다. 가의 가불병 사상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에서 D에 들어가 적절한 질문만을 보게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입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사법적인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를 위해서 이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없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응보주의적 관점에 해당하고 있는 칸트 선생님의 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을을 보겠습니다. 을을 보시니까 범죄는 억제하려고 하는 장애물의 크기는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공리주의적 경향을 지금 보이시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리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계속 보죠. 형벌은 인간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형벌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사상가라는 거죠. 그러면 베카리아 선생님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시. 형벌의 첫 번째 목적은 모든 종류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고 형벌의 가치는 어떤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을 능가하기에 충분해야 된다. 그러시면 이거는 여기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으려면 어떤 경우에든지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처벌을 해야 된다. 비례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따라서 효력이 없거나 유익하지 않은 경우 형벌을 허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공리주의 사상가인 벤담 선생님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사람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칸트, 베카리아, 벤담 이렇게 되겠습니다. A요. 형벌의 정도는 등가의 원리에 따라서 정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등가성의 원리는 양쪽 범죄와 처벌이 등가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칸트는 맞고요. 베카리아와 벤담은 공리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커야 되는 거죠. 형벌이 더 커야 되는 거라서 X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서 A는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니은 형벌이 산출할 해악이 방지할 해악보다 큰 경우 허용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형벌이 산출할 해악, 형벌로 인한 해악인 거죠. 이 방지했을 때의 해악보다 클 경우는 허용되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산출할 해악이 더 크면 그 형벌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지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공리주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맞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답인 것 같습니다. C. 형벌의 등급은 범죄자의 사회적 해악 정도에 따라서 정해야 되는가? 그렇죠. 예방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사회적 해악 정도에 비례하셔야 되죠. 그래서 베카리아 맞는 건데 역시 벤담 선생님도 똑같은 그런 공리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맞는 입장을 가지시고 있으실 겁니다. D요.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행동만을 통제하는 데 있는가? 범죄자만 통제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일반 예방주의 이야기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둘 다다. 형벌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방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해야 되니까 잘못된 선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A, C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한 것은이고요. 연구는 진리 발견을 위해 적절한 규칙에 따라 양심적으로 수행되어야 되며 이것은 과학의 독특한 윤리에 속한대요. 윤리에 속한답니다. 그러나 훌륭한 과학자는 진리 발견이 바깥 세상에 끼치는 영향, 세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들은 연구자는 그 발견을 응용하는데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오용에 대한 책임도 없고 생산물은 지식일 뿐이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책임은 없다. 생산물에 대한 잠재적 효용은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 부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들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지 과학자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활용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에 있는 연구자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여러 과정과 결과 활용 모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고 뒤에 있는 서상가는 그 연구 과정에서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간과하고 있다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아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연구 과정에서의 책임은 지어야 되겠죠.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 것 같고요. 2번 과학자는 연구 과정과 관련된 내적 책임만을 지녀야 된다. 이걸 뒤에 있는 사람이 강조하는 거니까 간과하고 있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과학자는 과학과 기술이 본질적으로 구별됨을 알아야 된다. 구별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같이 중립적이다, 개별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뒤에 있는 사람이 강조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과학자는 내적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사람이 강조하는 거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은 간과하는 얘기가 되겠죠. 5번 과학자는 기술적 응용 여부를 사용자 결정에만 맡겨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의 맘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건 밑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네요.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네요. 종교적 인간, 종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인간에게는 세계는 성스러운 것으로 드러나게 된답니다. 우리가 이걸 성현이라고 하죠. 무엇보다도 세계는 실존해요. 실존하고 실제로 거기 있는데 세계는 카오스, 즉 혼돈이 아니랍니다. 혼돈이 아니래요. 따라서 세계는 신들의 작품인 피조물로 자신을 드러내고 하늘은 직접적으로 자연스럽게 무한한 거리 신의 초월성을 계시합니다. 신의 초월성을 계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돼지도 우주적인 어머니이자 양육자로서 자신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돼지라고 하는 사물도 그 신과 같은 표현이 나타난다. 따라서 종교적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자연은 항상 그것을 초월하는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게 됩니다. 성스러운 돌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것이 신성하기 때문이지 자치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돌은 진정한 본질을 계시하는 것은 돌의 존재 양식 안에서 나타난 신성성이다. 신성성이 그 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돌을 신성하게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엘리아데 선생님의 성과 속과 관련된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기억, 인간은 자연이 성스러움 자체임을 알게 된다. 자연이 성스러움 자체냐? 이거는 아니죠. 자연 안에 성스러움이 드러났기 때문에 성스러운 거죠. 니은 성스러움이 드러난 세계는 질서를 갖춘 세계냐? 아까 위에 혼돈이 아니다 했으니까 질서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디귿 종교적인 인간에게 자연은 항상 종교적인 의미로 충만해 있어요. 맞아요. 항상 종교적인 의미로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연은 항상 그것을 초월하는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리을 자연 안의 사물 자체가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아니라고 1번에서도 기억에서도 말씀드렸죠. 사물 자체가 숭배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사물 안에 드러난 종교성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18번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랍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우리는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을 위해 원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의무적으로 그 해외 원조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상가이죠. 그러면 벌써 싱어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계속요.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익은 그의 국적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익평등 고려 원칙 얘기하죠. 우리에게 얼마 되지 않은 비용을 가지고 곤궁한 타인의 복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의무보다 우선할 것은 없어.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도전을 투자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해야 해라고 하는 공리주의적 계산과 의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에 비해서 을을 보시니까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로 하여금 그들의 자신 문제를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결과적으로 질서정연한 사회의 국제 구성원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랍니다. 고통받는 사회가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면 국민의 복지가 개선될 거기 때문에 원조의 목적이 충족되면 상이한 만민 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다시금 좁혀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부의 차이를 좁혀야 되는 건 순해외 원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롤스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네요. 자, 갑은 긍정, 을은 부정입니다. 따져봐야 되겠죠? 1번 원조의 목적은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 개선에 달려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앞에는 싱어, 뒤에는 롤스잖아요. 롤스는 맞고 싱어는 아니죠. 복지를 증진하는 게 목적이죠. 2번 원조는 대상국 국민의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싱어도 도움이 되고 롤스도 도움이 되죠. 싱어는 어쨌든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될 거고요. 롤스 입장에서도 정치 체제가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정치 체제를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지에도 관심을 가지게 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번 원조는 경제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부담해야 될 도덕적인 의무인가? 요거 싱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싱어는 자신에게 희생을 했을 때 얼마 희생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지 않는 부분인 경우에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롤스 선생님도 경제력과 관계없이 부담해야 될 것이라면 사회 문화적인 그 해외 원조가 되기 때문에 경제력과 관계없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번 원조의 근거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아니라 차등의 원칙이다 했는데 싱어 입장에서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기 때문에 아니라가 틀렸고요. 롤스 입장에서는 차등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원조는 공리 원칙에 따라 인류 복리 증진을 위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거 싱어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롤스는 복리가 증진되지 않더라도 민주적이고 정의를 존중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제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9번 보죠.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최소 몇몇 포유류는 삶의 주체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답니다.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에 대해 그 걸맞게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우하면 정의롭답니다. 존중해라 이런 얘기죠. 삶의 주체가 되는 일부 포유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거는 레건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네요. 그 다음에 고유한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데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내재적 가치가 더 우월한 것은 아니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테일러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테일러. 그 다음에 병씨를 보시면요. 대지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보게 될 때 우리는 대지 사랑과 존중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인 거죠. 인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 윤리는 공동체 구성원이 자연 상태로 존속할 권리를 인정한대요. 공동체 구성원, 인간을 포함한 자연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연 상태로 존속할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시면 지금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자, 잘라서 보고 있죠? 보면 되겠죠. A는 레건이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인간과 다른 생명체 간의 정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어 하는데 여러분 테일러 입장에서는 보상 정의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물론 여기 다른 생명체 그러면 인간, 동물, 식물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레건도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A하고 C입니다. A하고 C. 그러면 레건과 레오폴드가 동시에 테일러를 비판하는 내용인 거죠.
자연 생태계를 조작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 자연 생태계를 조작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 일단은 테일러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고요. 레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인간, 동물, 식물에 해당하는 이 자연 생태계,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해당하는 이 자연 생태계 중에서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가치로 자연을 대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할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뒤에 모두 다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3번 B는 테일러가 레건한테 비판하는 겁니다. 도덕적 행위자가 아닌 존재도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아니죠. 모르지 않고 있죠. 레건도 동물, 일부 동물까지는 도덕적인 권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4번 C하고 E네요. C하고 E면 레오폴드가 테일러와 레건을 비판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테일러와 레건을 비판하는 거죠. 자연 존중의 태도로 생명체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자연 생태계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생명체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연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해라. 그러면 레오폴드가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테일러도 하죠. 테일러 선생님도 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생태계라고 하는 곳이 개별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명체들이잖아요. 또 생명체들이니까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건은 모르고 있는 게 맞죠. 5번 DF입니다. DF면 이렇게 되겠네요. 테일러와 레건이 레오폴드한테 비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테일러와 레건이 레오폴드를 비판하는 내용이죠. 생태계 자체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아. 그렇죠. 개체주의를 둘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자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도덕적인 어떤 지위를 갖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데 레오폴드는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갖는다라고 해야 돼서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네요. 20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 모두 V 표시를 한 학생은 평화를 창조하는 것이 폭력을 피하는 것과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폭력을 줄이고 피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이다 이런 얘기죠. 폭력은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직접적인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간접적인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폭력의 이면에는 문화적인 폭력이 있는데 문화적인 폭력은 직접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폭력은 주로 문화적인 폭력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인 폭력으로 번진다라고 했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죠. 이거는 갈퉁 선생님의 평화 이론이 되시겠네요. 여러 개의 폭력과 평화를 나누시는 분은 갈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간접적인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렇죠. 종교와 사상은 문화적인 어떤 그런 조건을 로 폭력을 유발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종교의 어떤 계율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어떤 성별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들이 곧 폭력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화적인 폭력을 제공을 하게 되면 적극적인 평화를 위해서 충분하진 않지만 필요하다는 맞는 거죠. 충분하진 않지만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죠. 세 번째, 문화는 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착취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죠. 정당화시키죠. 폭력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노동자 당연히 일을 해야지. 공장에서 그렇게 막 빡세게 일하는 것도 당연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착취는 행위자에 의해서 언제나 의도된 것이다? 아니죠. 의도되지 않게도 나타나죠.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정시, 4번 정시가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우리 7.5 모의고사 4회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